계속해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통할 때 반드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누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다시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물론 잠언에도 말 적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뒤에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말수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 싸우는 말, 그런 말, 성내게 하는 그런 말을 더디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그 말 가운데서 더 좋은 말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더디하라고 적게 하라는 것은 바로 성내게 하는 말, 어리석은 말, 그것을 더디하고 적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말하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말을 안 하면 말하는 것 자체 훈련이 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정확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란 쌍방이 서로 만족스러워 되는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만족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전달자가 자기의 그 정보 하면서 자신은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직 내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잘 받지 못했구나,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 잘 접수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더 설명이 필요하고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정보 전달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의사 전달은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느낌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원하는 방향의 해결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전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대화가 계속되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하늘의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공동체는 이 하나된 것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의 정보 전달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후에 대화에 전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가 혼잡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원만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은 우선 그 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얘기할 때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잘라버리고 갑자기 무엇인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서도 해야 될 말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은 어디에서 근거된 말인지, 또 그 사건을 얘기한다면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그럼 국어 시간에 보면 무슨 원칙을 배우죠? 육하 원칙을 배웁니다.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러한 육하 원칙을 배워서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과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의사 전달에 있어서 이 정보의 정확성은 단지 내용의 객관성과 또 완전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함께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얽어물어 가지고 대충 두리뭉실 그냥 대강 남의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할 때 분명히 자신의 생각인 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역정을 내시겠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금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나의 생각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잘라먹고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자기 추측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진행한다면 그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대화가 사실은 미리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고 추측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절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절대로 추측하지 맙시다. 절대로 추측하지 맙시다. 네, 사람의 생각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지금 생각을 내가 지금 추측하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야 됩니다. 또요, 당신 속됨을 내가 모를까봐 뻔해. 내가 당신 속을 몇천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속을 몰라. 이제 많은 부부들의 대화가 이럴 수 있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 색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미리 지리에 짐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화의 단절을 야기시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 내 말이 맞다고 그러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니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왜 모르는 척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화에서 나오는 이 남의 생각 읽기 10중 8구는 다 틀립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거의 틀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진실하게 진실성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은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진정성을 깡계리 뭉개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생각을 모를 줄 알아?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내가 당신 속을 몇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런 말들은 대화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뭐랄까, 이 셔터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왜 그러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추측이 다 맞지는 않는다. 내 추측이 다 맞지는 않는다. 10중 8구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대화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이 습관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하나님께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나가는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정보 전달의 대화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할 때 남의 생각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보다 지금 나의 생각이 이렇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충실해야 대화가 계속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럼 건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방적인 통보만이 나갈 뿐인 것이죠.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 다른 생각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단지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나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의 단절이 이러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죠.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저것은 틀리다, 나쁘다, 거기에서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네? 그런 생각에서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르다는 것은 단지 다르다는 것일 뿐이다. 틀린 것이나 나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나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자체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것이 틀렸다, 나쁘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얘기를 나눴다는 자체로,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 그 자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왜곡된 감정이 올라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네? 이러한 왜곡된 감정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없애야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충분히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하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대화는 병적인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감정만 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감정적인 논쟁이나 싸움이 진행되어 가게 됩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 나쁜 감정, 왜곡된 감정, 울분, 분노에 내가 거부당한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왜곡된 감정이 올라오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통제시키는 것이 대화를 진행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정확하게 전달할 때 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표현되고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모르고 여러분의 아내도 모르고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살아도 그 속을 몇천 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 사람의 속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밖에는 그 상황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내 생각을 몰라주나, 왜 나의 이런 느낌을 몰라주나,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말도 안 하면서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합니까? 서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그런 걸 꼭 말해야 알아요? 네, 말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네, 말해야 합니다. 네, 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요, 나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 느낌, 내가 느낀 것, 그 감정을 정확하게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훈련이 우리는 사실 안 돼 있어요. 왜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유교의 어떤 그 질서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 질서를 건전한 질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적인 질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위계 질서죠. 위계 질서를,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말씀 위계 질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계 질서가 꼭 상한의 질서만 아니라 함께 대화 나누면서 평등의 질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평등의 질서를 빼버리고 위계 질서만 그렇게 강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어르신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말이 오죠? 그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모른 척하지 말기,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어르신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해를 못하셨나요? 어디서 어른에게 말대꾸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말을 듣지 않고 차단시켜버리는,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위계 질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평등의 질서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 성경적인 대화를 행했던 그들은요, 절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말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생각을 깡그리 뭉개면서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이 틀리다면 야, 너 생각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니? 하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어디 말대꾸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차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화가 어떻게 차단된 대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그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은 어른한테 얘기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이것을 말하는데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많이 소통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표정과 몸짓을 짓지요. 당신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그런 걸 꼭 말해야 알아요? 또 이렇게 말하죠. 나 건드리지 마. 눈치가 그렇게 없나? 좀 알아서 모셔.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나는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좀 알아서 척척척 해봐. 그게 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때는 이렇게 하죠. 얼굴을 움켜쥐면서 왜 나를 몰라주나. 한숨 쉬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그럽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느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나 이런 상태인 거 알아줬으면 하는 그냥 대충 그런 낌새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의 생각이 뭔지 왜 저러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서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의 감정을 개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것 같지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느낌, 상대방이 어떻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이, 나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기뻤는지, 내 마음이 슬펐는지, 내 마음이 좋았는지, 내 마음의 기분이 상했는지,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이런 말투가, 나의 이런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것을 알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어색함을 불구하고 정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하는 어투나 표정이나 진작에 하지만 뭔가 어색하고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뭐랄까요, 개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대화는 당신 오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좀 예전처럼 해봐.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금 분위기 상황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으면서 또 왜 이러냐? 또 뭘 하려고 하느냐? 비꼬는 듯이, 비우는 듯이 그런 태도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무시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빈정대거나 그것을 가지고 놀림감 삼거나 이 어색한 말투, 안 하던 말투 하려면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랑 표현을 안 했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진짜 사랑하는데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그 표현 어색하다고 그 놀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웃긴다고 비웃어버리면 상대방 그 표현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만 표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표현하려면 그것이 너무 내 눈에는 어색한 것 같지만 그래도 멋있어. 당신이 조금 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런 표현들이 점점 더 좋은 표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상대방이 내 말 몰라주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왜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기분도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섭섭해하면 돼요, 안 돼요? 섭섭해하면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정 느꼈을 때 솔직하게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슬픕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어색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스갯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그 가운데 사람 가지고 노는 개그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그 인신공격하는 개그는 절대로 좋은 개그가 아닙니다.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개그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머는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들지만 인신공격하는 유머는 절대로 유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 노는 농담은 됐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자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자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여보,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다시는 안 볼 거야. 집에 들어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보, 친구분들과 어울려 하는 상황이 오면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시면 어떨까요? 한 11시쯤까지만 계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12시 전에 집에 도착하셔야 제 마음이 놓이고 또 그래야 다음날 당신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당신 쓰러지면 우리 집은 큰일 나요. 아시잖아요. 상대방 걱정도 해주는 마음을 담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표현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당신 건강도 그리고 다음날 직장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고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돋구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전달할 때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내 자신이 원하는 바도 못지않게 누가 원하는 바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자세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진행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화의 타협이라고 합니다. 대화는요, 이 타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타협은 나쁜 의미의 타협이 아닙니다. 뭐 악과 타협을 하고 혹은 불의와 악과 짝지으라는 그러한 타협이 아니라 서로 간에 원하는 바를 소통하기 위한 그런 타협을 의미합니다. 모든 대화는 타협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상대방이 원하는 바.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전달을 하면서 서로 절충을 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대화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 마음을 깔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는 계속해서 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얘기하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존중하겠다. 그 배경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 정보의 내용을 전달자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이렇게 나는 할 것이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보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전달자의 어떤 느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원하는 바, 이런 것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그 전달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어떤 액션을 행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버스 타고 남대문시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이런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미뤄지지 않기 위해서 내일 어떻게 해요? 남대문 시장 가서 그 물건을 사오겠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의 생각, 그리고 느낌, 감정,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까지 취할 거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함께 소통하면서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건강한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하나 얼버무리면서 상대방이 알 것이다, 이쯤 했으면 알겠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자세하게,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것을 전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보 전달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대화는 과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농부의 땀과 그리고 정성과 그 모든 수고가 깃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물을 공급해주고 적당한 햇빛과 그 모든 것이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함께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대화를 나눕시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고 느낌과 생각과 원하는 바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에 서로의 도전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 장점들을 서로 알아가며 개발시켜주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내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말,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은 우리가 속히 서로를 위해서 섬김으로 해나간다면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안 하던 편 하는 건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꾸 하면 표현이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값진 것을 얻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더디합시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속히 하고 많이 합시다. 그리고 듣기도 속히 합시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속히 들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일수록,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